경제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경제 체력 키우기 청경채 프로젝트 시간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큰데요. 손희의 경제 크리에이터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개념 정리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관세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자주 뉴스에 나오는 건가요? 네, 관세는 일종의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세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기원전 2000에서 3000년경에 관세가 존재를 했었고요. 한 국가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재정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휘발유 등에 매기는 관세가 대표적이고요. 트럼프의 경제 정책을 설명할 때 핵심적인 열쇠말로 꼽는 게 바로 바이 아메리칸입니다. 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미국산 구매를 촉진하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건 미국의 아주 오랜 정책 기조 중에 하나입니다. 1933년에 제정된 이 바이 아메리칸법은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물품은 미국산을 우선적으로 사도록 규정하는 건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미국 기업은 정부 조달 입찰에서 외국 기업보다 높은 가격을 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호무역을 위한 일종의 장벽으로 기능을 하는 셈이죠. 특히 미국은 지난해 상품 교역에서 역대 최고의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관세를 통해서 바로 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흑자를 보는 나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기세로 이 무섭도록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관세 정책은 예전보다 훨씬 강경한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전 세계 경제가 정말 들썩이고 있는데 이번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또 지난번과는 좀 다른 거죠? 맞습니다. 1기와 2기의 차이가 좀 분명하게 있는데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여러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함께 대대적인 보호무역 조치를 도입한 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정한다라는 이 명목으로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를 했었는데요. 이에 대응해서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 전쟁이 본격화된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와는 달리 관세 정책의 명분으로 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 이뿐만 아니라 무역 적자 해소 그리고 불법 이민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특히나 1기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을 주요 관세 대상으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 2기 행정부는 대상 품목을 굉장히 전반적인 제품군으로 확대를 하면서 이 무역 분쟁의 위험성을 더더욱이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는 달리 2기 행정부는 이미 미국의 물가 상승률 그리고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도 무차별적인 관세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기보다는 특정 품목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그리고 표적화된 관세 인상을 추진한다거나 혹은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중국이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무역 전쟁이 본격화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관세 앞에 보복이라는 말이 붙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복 관세는 교역 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차별적 관세 부과 등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응해서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서 피해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관세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보통 국가 간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상품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이 각국의 소비자는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이는 국가 간 무역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물론 정부는 관세 수입을 얻게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관세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이 교역력의 감소로 인해서 관세 수입도 감소하고 그러면 사회 전체에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제로섬 게임, 이 보복 관세는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만 입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들려왔는데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으로 이어질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80%가 넘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한 가게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가게에서 벌어들이는 매출 상당수가 무역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관세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고 또 이거에 따라서 수입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수출국의 수출량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수출국의 수출품 가격은 내려가고 생산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무역 이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나라의 수입원이 줄어드는 거고요. 특히 우리는 자동차 업계에서 변화가 클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관세, 이 자동차에 대해서 붙이겠다라고 못을 박은 건데요. 원래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도에 발효됐던 FTA로 관세가 자동차의 부분에선 없었는데요. 이게 다시 생기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요. 특히나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 683억 달러 중에서 50%를 넘게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25%에 달하는 관세가 붙게 되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가격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의 자동차 경쟁력은 떨어지게 되고 미국을 상대로 한 연간 수출액이 20%가량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예측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부품 회사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가 조금 조정이 됐었는데요. 원래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9일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 1분을 기해서 발효가 됐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가 있었는데 이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서 90일 유예 연기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우리나라 조금 협상할 시간을 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마지막 질문 드려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앞으로 관세 뉴스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면 흐름을 읽기가 쉬울까요? 네, 우리 지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다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경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당장 피부로 느껴지는 것들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이 우리가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무역으로서 상당히 매출을 올리는 한 가게라고 생각한다면 무역에 무관심하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경제, 투자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갖지 말고 무역에도 관심을 가져야 정말 진정한 경제 공부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나오는 이 관세 뉴스가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삶과 연결된 이야기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